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코스닥 2.6% 상승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하면서 좀 올라갔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팔아서 조금 상승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확실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 나스닥과 다우 산업, 그죠? 미국 증시와 이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좋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플러스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점 부근에서 뭔가 기술적 반등 같은 그런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다라고 해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 바닥을 또 라인을 깨면서 더 내려갈지 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급한 불은 이제 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최후의 저점은 라인은 지켜줬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분위기가 다시 좀 힘이 붙으면서 반등을 이제 V자로 해준다면 또 이제 좋은 움직임, 특히 이제 이런 라인 자체는 이제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8-900선이 지지 라인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증시가 이제 하방 압력으로부터 좀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괜찮은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다.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크게 하락분에 대해서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볍게 보고, 이제 앞으로 내일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하고 다음 주 하고 이제 설 지나고 이 증시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도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신냉전 시대가 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뭔가 복잡합니다.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국제적인 그런 정세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 전체가 좀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유 자금은 충분히 이제 확보를 좀 해두고, 지금은 저점 라인에 오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협보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2,700억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크게 나가지 않고 있고요. 사실 1월 이 옵션 만기일 끝나고부터는 조금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하지만, 그래도 크게 뭔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많이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매도세를 조금 멈추어 주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제 최후의 저점 라인 지켜주면서 좀 코스피보다 이제 V자로 강하게 올랐지만 코스피보다도 사실 크게 한번 내린 지수죠. 그래서 거의 10%가량 지금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있을만 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아래로 하방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얼마나 반등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지수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특히 코스피보다는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종목이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투기성 종목보다는 이제는 좀 옥석가리기를 해서 실적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종목을 좀 잘 고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좀 했고요. 저점 매수가 확실히 좀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이번 하루만으로는
완벽히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죠?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추가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잘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환율 볼까요? 환율은 오늘 뭐 그대로였습니다. 1191원. 그래서 변화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 고점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환율 자체는 지켜지고 있고 계속해서 삼각 소련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위로 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200원 선이 뚫리면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간에 이제 1250원까지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율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83%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높은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N자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증시가 이제 내릴 만큼 내리다 보니까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선물은 반등했지만 마지막에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도 있고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쟁 위기감 점점 이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증시가 좀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세가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네, 금방 이제 좀 다시 차분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 그다음에 설 끝나고 2월 달쯤까지 좀 이제 조정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1분기 정도는 좀 가볍게 넘기시고 2분기부터 좀 실적주 위주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도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네,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3% 하락했고요. 18,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사실 장이 반등을 하면서 좀 이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오늘 두산중공업은 시장과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 두산중공업이 왜 내렸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을 보시고 최근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하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간 공매도라든지 신주인수권,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신주인수권 소량을 좀 보았을 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눌러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공매도는 분명히 이제 신주와 이 교환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두산중공업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거래량과 차트, 수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은 500만 주 정도, 네, 어제보단 좀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뭐, 역시나 이 한 페이지 정도 전체가 이제 1000만 주 이상 넘어가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500만 주라고 해도 이제 이틀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뭐 주가가 변화가 없다. 거래량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상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이 2월 7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가와 또 비교를 해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유상증자 가격 같은 경우는 16,000원으로 집계가 좀 되었습니다. 확정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2차와 그 다음에 2월 7일의 종가에 따라서 이 이제 16,000원이 될지 아니면 16,000원보다 떨어질지 16,000원보다 올라갈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공식을 다시 보시면 1차 유상증자 가격과 2차 유상증자 가격 중에 먼저 낮은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낮은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2월 7일의 그 종가와 그 다음에 그 전 3에서 5거래일 동안이죠.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평균을 또 가중산술 평균을 해서 또 이제 그 가격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도 이제 또 공시를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져왔고요. 이 공시를 가져왔고, 자, 다시 한번 이 일정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4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이틀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권리 공매도를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권리 공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주 상장과 동시에 이제 대량으로 또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조합은 2월 10일, 그 다음에 구주주는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제 청약을 예정을 하고요. 이 청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지금 아마 그 계좌 잔고에 보시면 네, 다들 이제 상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그 거래 기간 동안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알아서 되고, 그 2월 초에 2월 초에 아마 이제 유상증자 그 대금을 납입해 두시면 알아서 이제 청약을 해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유한타 증권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받았고요.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사실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청약일 동안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그 실권주에 대해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이렇게 6가지 투자증권에서 각각 비율이 있습니다. 뭐 NH는 20%, 한국투자가 뭐 20%였나요? 네, 그렇게 뭐 밑에 15, 1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각각 비율로 실권주를 이제 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렇게 든든하게 6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증자를 실패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도 이렇게 1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부터는 사실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 사람들도 이제 공매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그 신주인수권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그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 기간이 있고, 이제 우리는 3월 달까지 좀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4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를 좀 기다리는 거죠. 사실상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사실 크게 뭐 소용이 없다라는 점, 그죠?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오다가 좀 이제 식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1차 발행가액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2차 발행가액도 이제 2차 기준 주가, 그래서 거기에 80%를 곱하게 됩니다. 2차 기준 주가는 2월 10일 3거래일 전이죠. 그래서 2월 7일을 기산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가중 산술평균 주가와 그 다음에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을 해서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 주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7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이면 사실 설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월 3일, 2월 4일이 이제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평균 가액과 2월 7일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그중 낮은 금액, 그죠? 그중 낮은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할인율 0.8을 곱해서 이제 1차 발행가액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발행가액이 16,000원이기 때문에 그 16,000원에서 이제 0.8이죠. 0.8을 나누게 되면 2만원이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이제 2월 7일 종가와 그 다음에 2월 3일, 4일, 7일, 이 3일의 평균가를 또 이제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2월 7일 중에 또 이제 낮은 가격을 선택을 했을 때, 그죠? 그게 2만원이 되면은 그냥 16,000원이 이 유상증자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2만원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16,000원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2차 유상증자 가격과 1차 유상증자 가격, 유상증자 가격이 거의 뭐 16,000원 정도로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1차, 2차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을 확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맥스 해가지고 그 중에 낮은 가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종가죠. 여기 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을 이렇게 정하는데 둘 중에 낮은 금액 정하고 그 다음에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60%, 그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맥스를 고르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60%를 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평균 가격이 높아야지 사실 맥스에서 이 1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뭐 28,000원, 29,000원 이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16,000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16,000원이 유상증자 가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유상증자 이 청약 금액도 1조 3,200억 정도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이제 내려갔고요. 241선 근처에 사실 뭐 조금 내려갔다라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거의 뭐 걸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이 라인 자체는 조금 이탈했지만 사실 뭐 크게 많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음봉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두산중공업의 대세에 뭔가 큰 영향을 주고 할 음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을 이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저점 라인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그 다음에 고점 라인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이 사이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차례인데요. 그 올라가야 될 기간을 이제 신주인수권 매수 기간과 매도 기간과 그 다음에 2월 7일 전까지의 그 거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2월 7일부터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그 공매도 금지 기간도 끝나고요. 그다음에 3월 초에는 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유상증자 신주까지도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도 4월 4일에 이제 두산중공업 1WR에 대한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그 금액을 부담을 하고 전액 이제 상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식 수도 한 1,000만 주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공매도가 이용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또 이제 매입을 한다면 사실 뭐 괜찮긴 하지만 또 이제 이번처럼 또 다른 세력이 또 그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하락하고 최근에 이 약세의 이유에 대해서 자,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자, 먼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간이 154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3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하게도 금융투자에서 135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3만 주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투신, 보험 투자, 금융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와 이 금융 투자에 주로 매도하는 기간이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도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9일이라는 것은 사실 1월 3일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는데요. 적어도 이제 12월 29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1월 3일까지 인식이 되어서 그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자체가 이제 1월 4일부터 잡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수하던 세력들이 매도로 전환을 해서 쭉쭉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매수량들도 사실 매도량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몇십만 주 매도도 사실 몇백만 주 매도로 최근에 좀 많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쭉 이제 이 수급이 빠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일단 공매도 잔고부터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 자, 1월 18일 기준으로 1,450만 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거래가 1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업틱률 예외라는 그런 그죠?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1월 19일까지 딱 어제까지 이제 업틱률 예외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오늘 기준으로도 업틱률 예외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는 이 업택률 예외라는 공매도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는데요. 1월 13일 기준으로 이 업택률 예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예외 항목 중에는 신주인수권 워런트죠. 워런트 관련 그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그 기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업틱룰 적용을 하면 호가 아래로 공매도를 칠 수 없는데 업틱룰 예외가 적용이 되면 호가 아래로 공매도를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틱룰 예외라는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워런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워런트가 보시면 공시를 봐야겠죠? 공시가 그때 신주인수권 증서 신규 상장이 여기네요. 네. 신주인수권 증서가 아니고요. 어디 갔죠? 네, 상장 안내입니다. 신주인수권 증권 변경 상장해가지고 1월 13일에 공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공매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그 시간이 1월 13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1월 13일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 변경 상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주식 종류와 수가 이제 워런트 1에서는 83만 주, 워런트 2에서는 30만 주 해가지고 총 100만 주 이상이 상장이 되었고요. 그 상장일은 1월 18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8일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공매도 현황을 보았을 때,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까지. 이전에 합병 신주를 발행할 때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을 유지를 하다가 합병 신주 발행일 7월 21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확 늘어나면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확 줄어들었던 경험을 했다. 제가 그 수치를 보았다.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딱 보시면은 1월 1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50만 주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물량을 또 이 공매도 잔고로 메운 것으로 보이고요. 100만 주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또 이렇게 공매도 미리 쳐놓고 네, 그렇게 또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거래가 많습니다. 근데도 왜 공매도 거래가 많은지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합병 신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네, 보는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7월 21일에 보시면은 7월 21일입니다. 자, 7월 20일까지 1,540만 주가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요. 7월 21일로 가면은 590만 주로 갑자기 하루 만에 1,0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1,000만 주가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주가 공매도 쇼커버링이 된다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사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좀 이제 따져보고 이제 그 수량도 좀 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이 특이한 시점, 네, 신주 상장이 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대량으로 상환이 되는 것을 제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산중공업에서 이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고 지금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일에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이 되고요. 그때까지 아무래도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네, 그 공매도가 또 대량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이 잔고 수량이 또 비슷합니다. 이전과 비슷하고요. 신주 상장 물량도 8,200만 주, 이전에는 1억 2천만 주 정도였는데요. 사실 뭐 크게 뭐 한 4천만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 충분히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쓰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업티룸 예외 공매도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산 지주사죠. 두산 지주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전량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70% 정도만 참여를 한다라고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머지 한 800만 주 정도가 이제 실권주로 나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좀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역시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소유 비율이 이제 2억 3천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증감은 마이너스 780만 주. 그래서 이 두산 지주사가 참여하지 않은 그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로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 780만 주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세부 변동 내역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재가 되었고요. 변동 전에는 이제 2,600만 주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증감 780만 주가 감소를 했고요. 변동 후 1,822만 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0만 주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로 했고요. 취득 단가까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44R 두산 중공업 44R에 대한 그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가격은 2,58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시초가가 이제 2,580원으로 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상기 세부 변동 내역 중에 변동일은 장외 매매 거래 일자고요. 그죠? 장외 거래로 이렇게 매도를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80만 주에 대해서 장중에 이제 쏟아질 것인지 아니면 장외 거래로 어떤 이제 딜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장외 거래로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80원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사실 이 2,580원이 결정되는 과정도 이제 오늘의 종가 빼기 이제 그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이 16,000원 정도죠. 그래서 종가가 오늘 18,000 얼마였죠? 18,650원이네요. 그래서 18,650원 빼기 16,000원 정도 하니까 딱 이제 2,6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할인율 적용해서 2,580원으로 했고요. 그 할인율은 앞으로도 이제 이 18,650원이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인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요.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 할인율 적용해서 이렇게 단가가 정해졌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가 이제 미리 결정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이라면 누군가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한두 주도 아니고 780만 주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해야 되니 상당히 이제 취득 단가가 이제 그죠? 신주인수권 증서가 단가가 이제 낮을수록 세력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 공매도 작업이 어느 정도 주가를 눌리기 위한 작업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면 이제 또 공매도와 또 교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780만 주에 대해서 뭐 한 세력이 다 매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 비율에 맞춰서 각각 이제 여러 세력들이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로 매도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가 주로 받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주 인수권 금액만 200억 정도고요. 매수 비용이 200억 정도 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량 참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꼼수에 의해서 뭐 공매도와 교환이 되어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그 공매도 거래와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약세를 띄었던 것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좀 낮을수록 그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사우디 1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매수 세력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눌러지는 것이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좀 뭐 확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황상 거의 뭐 그 비중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증가까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때와 요때는 굉장히 이제 이 유상증자 비율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요때는 48% 그리고 지금은 15% 15.9%, 뭐 16%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은 이때보다는 적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MSCI 편입으로 사실 오버슈팅한 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락분이 더 깊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이제 합병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이었고요. 그 합병가액이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가격이 또 비중이 맞아야지 그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또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도.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1년 동안의 그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은 턴어라운드를 하는 분위기가 맞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해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될 기미가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에 지금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예상이 맞다면, 그죠?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거라면, 그럼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었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락분에 대해서 내일은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겠죠. 반등도 이제 보통 반등이 아니고 조금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크게 반등을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맞추든 말든 네, 우리 목적 자체는 네, 26,000원을 넘어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 자체는 지금 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가적인 부분을 좀 오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두산중공 이외에도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죠?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념을 가지시고 투자를 좀 이제 좀 마음 편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도 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월봉선 터치할 때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 시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월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3월, 4월 정도, 4월 정도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워런트 그 만기가 끝나고 나서 네,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워런트에 대해서는 사실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뭔가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사실 제가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일단 그 워런트에 대한 마지막 리픽싱이죠. 리픽싱이라는 것은 이제 워런트를 상환을 했을 때, 그죠? 워런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 본주가 나오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제 좀 주가가 괴리율이 커졌을 경우, 조정을 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워런트 가격도 이제 좀 높이 리픽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인가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2월 3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리픽싱이 끝나고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갑자기 말이 좀 샜는데 결국엔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내일 거래가 시작되고요.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는 가격 상승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특이 사항이 발생했었죠. 대주주에 대한 그런 신주인수권 증서 대량 뭐라고 할까요? 장외 매도로 인해서 좀 이제 그 수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나 안 한 것이 이제 대차장구도 많이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대차장구를 한번 보시면은 대차장구가 여기 있습니다. 체결이 370만 주, 상환이 80만 주인데요. 오늘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1,300만 주, 그 다음에 그제도 이제 뭐 400만 주 이렇게 요즘 매일매일 이제 대차장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 자체가 3,7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7,20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거의 3,500만 주 정도가 이 대차장구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3,500만 주 자체가 어디서 유입이 되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역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780만 주에 대해서 그죠? 이 신주인수권 증서 780만 주에 대해서 장외 대량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그 본주에 대해서도 이미 빌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생겼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 권리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른 본주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6천만 주에서 이 3,500만 주 대차장구가 끌어와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매도 장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추측성이라 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이해관계를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주가 조정은 그런 신주인수권 거래와 그다음에 유상증자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금융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의 방향에는 큰 영향은 없다. 가던 길 갈 것이고 이제는 뭐 신주인수권 이 가격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시킨다면 뭐 2차 유상증자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뭐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유상증자 가격이 계속 한없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두산중공업 기업 입장에서도 좀 타격이고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뭔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대량 실권주가 사실 발생했죠. 대주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주주들이 이 실권주가 대량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정도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 매도가 시작되는 내일 정도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반등을 크게 한다든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면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갭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같이 가야 되니까 아마 두 개 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이게 뭐 지금 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 주가는 사실 크게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가를 보시고 굉장히 좀 짜증나시고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확정적인 소식들을 좀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소식들에 대해서 사실 다 무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증시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신주인수권 증서까지 벌써 거래 기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거의 뭐 한 70%, 네, 70%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그 가격 결정이 되고 그 신주가 상장되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벌써 12월 달에 기습 공시를 받고 네.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났고요. 시간이 11월에 공시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두 달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고요. 뭐 금방금방 시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마지막쯤은 4분기쯤 가면 이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분명히 SMR, 뭐 대형 원전, 그다음에 뭐 기존 사업들, 주단조 사업들, 그다음에 수소 관련 소스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두산중공업이 좋다고 해도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이제 폭등은 세력주입니다. 결국엔 세력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횡보 구간에.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는 듯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인고의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 버티시면 세 번째 상승까지도 좀 같이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